굿모닝 포맥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십니다. 송재경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증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 이 현금 비중 꾸준히 늘린다 주장해 오고 실제로 또 그렇게 온 워런 버핏이 옳았나? 뭐 이런 생각을 이런 때 좀 하게 되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 주신 대로 네. 지난주 목금이 재앙이었죠. 특히 미국 투자 우리 그렇죠. 서학개미 분들은 많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네네. 같은데 거기에 뭐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 유럽도 빠지고 네네. 중국도 빠지고 다 오히려 이제 문장이 안 열린 나라만 안 빠졌죠. 금요일은 홍콩이 안 열렸고 대만 증시가 목금 안 열렸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밀린 숙제를 다 한꺼번에 할 거라 걱정이고 주말 동안 시장에서 그 정도 빠졌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니까 주말 동안 골프를 즐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은 보복 관세 바로 네, 하겠다. 맞벌로. 네. 예,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이번 주도 첫 시작이 다 상당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산군 지역별 주가 수익률 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 늘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는데 계속해서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M7 중심으로도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요. 지수,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어도 이 수익률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하는데 지금 지수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정말 팬데믹급 혹은 그 이상의 공포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좀 볼까요? 예, 네. 이번에는 제가 지난주에 제가 1사분기를 한번 정리해 맞습니다. 드렸는데 네. 아쉽게도 일주일 만에 이게 일주일 차트가 이게 1사분기하고 비교하면 정반대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주간 자산으로 보면은 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 빠지면서 미국 국채만 플러스를 냈고 나머지는 몽땅 다 마이너스다. 모든 자산군이 달러 지수를 제가 이번에 추가했는데 달러도 이상해서 마이너스 빠졌고 매일 가장 많이 빠진 건 원유입니다. 이건 네.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만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을 예상 밖으로 세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원유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기 침체까지 우려까지. 그러니까 두 개가 네, 겹치면서 그렇죠. 진짜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발 이제 세계 주식 많이 빠졌고 이제 원자재 잘 버티던 원자재와 심지어는 유일한 그 방어 수단이었던 금마저 마이너스. 이번에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관세를 안 문다 보니까 빠지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관세 정책 전후로 금 가격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고 뭐 주식은 거의 초토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했어요. 한 주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한 4% 정도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잘한 편이고 미국 뭐 9%, 중국도 한 8%, 오늘 하면 이제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버텼던 나라들도 미국발 그런 무역 전쟁, 그렇죠. 이게 관세로 인한 사실상의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시에 준하는 주가 하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왜 잘했던 거예요? 물론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네. 지난주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빅 이벤트가 있었고 그것을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 주가를 봐도 소폭 다른 나라는 다 박살나도 우리는 플러스를 사실은 뭐 코스닥도, 장중에는 네네. 플러스를 냈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상대적으로는 이런 글로벌 증시 흐름에서 좀 벗어나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이벤트가 어쨌든 지나갔고. 네. 그러면 미국의 영향을 또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럼 이번 주에 몰아서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무사히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이게 이제 중국과 아마 대만 증시 움직이 왜냐하면 일본이 지난주에 보면 일본 하락이 꽤 컸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은 우리하고 일본하고 어찌 보면은 경제 그런 수출이나 이런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도 쉽사리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한 주 동안 기관과 개인이 다 버틴 거지, 특히 개인이 다 버틴 거지, 외국인들은 계속 대규모 매도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개인이 계속 사줄 수는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 주가 만만치 않게 시작될 수 있겠다, 좀 걱정이 됩니다. 미국 그러면 업종별 수익률도 좀 보겠습니다. 대체로 뭐 당연히
하락을 거의 모든 전 업종이 했는데 필수 소비가 제일 낙폭이 작은 건 뭐 방어주 뭐 이런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전에 작년에 네. 이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잘하는 업종, 뭐 그다음에 경기가 개선 회복, 금리를 연준이 했을 때 금리가 인하될 때 잘하는 업종, 뭐 제가 그렇게 구분해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지난주에 나타난 전형적인 이 업종 흐름은 미국의 업종 흐름은 미국의 침체를 예고하는 업종 흐름이다. 걱정하는. 그걸 네. 걱정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원유 가격 많이 빠져서 이제 에너지가 박살난 거는 네. 뭐 어쩔 수 없고, 지금은 기술주, 금융, 산업재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많이 빠졌다. 특히 금융은 관세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은 왜냐하면 해외 사실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거든요. 유럽이나 중국에서 서비스 해외 수출로 벌어들인 많기 때문에 그 미국의 금융주는 수출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내수에 가까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부동산은 또 금리 하락의 영향, 건강관리, 결국은 상당히 경기 방어적인 부분이 그나마 선방을 했고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부분들이 특히 관세에 노출이 많은 분야가 급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일을 계속 이 전 세계는 뭐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주시한 게 아니라 정말 몇 달 동안 주시하고 있던 이벤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좀 오래 있다 보면 막상 굉장히 주시하고 있던 이벤트는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잖아요. 뭐 소문난잔치 먹을 게 없다. 아니면 충격이 좀 덜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달랐습니다. 확실히 지금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이 오히려 때린 미국이 더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관세 얘기할 때 스무트 홀리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관련된 장표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대표님. 예, 맞습니다. 이게 스마트 홀리 때도 사실은 미국이 힘들었었지만 네. 이게 그러니까 스마트 홀리가 뭐냐면 배경을 설명드리면 대공황이 왔는데 그것의 원인, 그러니까 소위 그 병이 나면은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 진단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싸게 팔아갖고 우리가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관세 장벽을 채워서 우리가 이 대공황을 극복해야 돼. 잘못된 진단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0%로 급격히 관세를 올렸는데 오히려 이것이 대공황을 더 장기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통 평가가 됩니다. 그게 이제 맨 왼쪽이 1930년대에 있었는데 네. 이번에 관세가 지속적으로 가면 대략 한 23%?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관세 장벽을 미국이 세웁니다. 보통 이렇게 이벤트가 오면 이게 그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처럼. 근데 지금 미국의 그 경제학자들이 다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보다 미국의 수입 비중이 당시에는 한 4, 5%였는데 GDP에서 지금은 한때는 16%까지 가다 지금도 한 14%는 됩니다. 당시보다 한 3배나 늘었거든요. 결국은 본인들이 올린 관세 장벽의 악영향을 본인들이 좀 세게 맞을 가능성. 이것 자체가 되게 크고 빅 이벤트 2008년대도 보면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데 보시면은 수입이 급격하게 한 번씩 폭락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GDP가 급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은 침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다만 이게 트럼프가 이게 공약을 역대급으로 잘 지키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공약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네. 그래서 너무 잘 지킬까봐 여전히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관세가 발표가 됐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판넬을 들고 나와서 하나하나 국가별로 설명을 했는데 가장 우리가 물론 관세 그 숫자를 보고도 생각보다 너무 세다 이렇게 좀 놀랐지만 그 계산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추측과 어떻게 된 거지? 막 머리가 바빴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뭐 뒤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죠. 미국 적자를 좀 없애는 방식,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미국 적자를 결국 0으로 만드는 방식을 취했구나. 적자를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눠서 근데 우리는 미국은 카인드하니까 그거를 반으로 디스카운트 해줄게. 요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소위 반띵 정신 이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관세하고 상관없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은 이 관세, 상호 관세라고 하지만 네. 굳이 표현하면은 본인들을 보호하는 보호 관세,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여기 되게 이쁜 차트가 하는데 엑스단테라는 데서 한 엑스단테 지금 보면은 발표된 상호관세 수준과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입을 전체 한 거 중에서 무역 적자액 네.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한국이 수출한 거에서 무역 흑자액, 우리로 따지면 흑자율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거고 미국으로 보면 적자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그냥 관세라고 이제 관세 장벽이라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무역 적자가 나면 자기네들은 쟤네가 무역 관세 장벽을 세운 거야. 이렇게 표했지만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 자기네 편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주 이쁘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이 자기네들이 수입액에서 적자를 보는 그 비율의 절반만큼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50% 흑자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띵 25%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엄청나게 높은 네, 46%나 맺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대체 뭘 가지고 협상을 하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라는 거는 게임의 룰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게임의 룰이 아니라 게임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너 매번 이기면 어떡해? 절반은 나도 이기게 해줘. 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좀 더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 룰을 좀 멋지게 만들자 이게 아니라 여차하면은 골대를 옮겨 다니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과연 쉬울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협상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을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미국이 이제 자국이 너무 손해를 본다. 자국이 너무 이용당해 왔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제 주장해 오는 거니까 정말 그걸 미국 대통령으로서 좀 이제 더 이상은 이용당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좋습니다. 뭐 나름의 뭐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래서 미국에 지금 좋냐? 주가가 너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미국 기업의 악영향이다. 특히 뭐 애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표적인 기업들이 해외에서 너무나 많은 생산을 지금 하고 있어서 역으로 너무 악영향이야가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표 하나 보여주세요. 예,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해석 차트가 있어서 거기다 제가 주가 하락률을 같이 겹쳐서 갖고 왔는데 네.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자기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그게 보시면 소형주는 상당히 당연히 21%로 되게 낮죠. 네. 내수 위주로 장사한다는 얘기고 맨 우측으로 보면 M7 해외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49%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70%가 넘는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나스닥100 높고 S&P 500은 한 28%, S&P 493, M7 빼고 나면은 상당히 낮 거죠. 내수가 많은 거. 결론적으로는 근데 보시면 제가 하얀 세로 그 바로 밑에다가 고점 대비 2월 20일이 고점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시면 정확히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을수록 하락폭이 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보복관세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매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면 마진이 박한 데들 해외에서 이제 내수 기업들은 해외에서 뭔가 사서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 비용을 과연 전가할 수 있을까? 마진이 박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수출 비중이 많거나 특히 정확히는 미국 수출 비중이 많거나 아니면 내수를 하더라도 그 마진이 박한 데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뭔가 수입을 많이 해서 마진이 박한 데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보실 때 이 부분을 보시면서 향후의 악영향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표가 이제 오늘 말씀의 거의 핵심일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 관세로 인해서 역으로 우리의 경기 둔화 혹은 침체가 온다라는 공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끊을 기회가 있는 건지 일단 요거는 시장의 심리 그냥 공포가 가득한 심리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관련된 좀 차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차스 슈왑에서 나온 차트인데 되게 네. 재미있어서 한번 요거는 갖고 가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똑같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먼저 하락했고 그래서 멀티플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변동성 지금 빅스가 거의 50 가까이 갔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경제 불확실성 지표 엄청 올라갔죠.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표가 드디어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침체를 향하고 있는 단계를 하나씩 지금 밟아가고 있다 보셔야 지금 될 것 말씀해 같고. 주신 게 기발생, 요 빨간 그렇죠. 부분이죠. 이건 예. 다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인플레이션 재상승 가능성. 이번에 또 이제 CPI 발표되고 할 때 상품 인플레이션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이 전달 대비 좀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 네. 우려들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택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노동 시장 지난주는 이미 좀 괜찮은 숫자가 네네. 나왔지만 앞으로가 점점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후로 가면 EPS 떨어지고 ISM 서비스까지 이제 떨어지고 GDP 떨어지고 신용 수축되면은 한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MBER에서 우리는 침체에 1년 전에 들어갔어요라고 얘기한다는 네.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건 트럼프가 여기서 멈춰주거나 아니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파월은 우리는 5월에도 안 하겠다 기다리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말에 그랬죠. 트럼프는 네. 주말에 골프 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좀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예단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이번 주에 혹시라도 다행스럽게 기술적인 반등을 준다면 좀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좀 재편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번은 정말 50년 만에 큰 변화기 때문에 대응도 50년 만에 보는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좀 새겨 듣겠고요. 마지막에 보여주신 이 장표 이미 발생한 것, 발생 중인 일, 발생이 예상되는 일들 이 부분 좀 체크해 가면서 시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본부 대표이십니다.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